저희가 지금 합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퀀텀 다시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좀 가끔씩 확인할 때 UV를 쏴서 이제 자라고 있는 그 퀀텀 닷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광디스플레이 융합사업본부 본부장 김용덕입니다. 저희 연구 분야는 광변환 소재인 퀀텀 닷을 이용하여 필름을 제작하고 자연광 조명, 식물 생장 조명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 제조기업 및 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입자고요. 이 입자는 외부에서 전기나 빛을 가하면 발광합니다. 그 발광이라는 것이 새로운 빛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입자는 나노 사이즈인데 크기를 키우면 다른 파장의 빛을 냅니다.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동일한 소재로서요. 그래서 새로운 소재, 저희가 새로운 소재를 만들게 되면 보통은 빛을 낼 때마다 다른 소재를 합성해서 만들어내는데 이 퀀텀 닷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성장을 조금 더 길게 하면은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이 색을 만들어내는 컨트롤이 조금 더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명에 적용했을 때는 외부의 빛을 받아서 이 퀀텀 닷이 사이즈에 따라 새로운 조명 빛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어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분말을 만들어서 이것을 적용했을 때는 LED가 갖고 있지 않는 파장의 빛을 만들어서 그 LED를 빛을 보완해서 이제 저희들이 자연광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전기전자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명 쪽을 좀 저희들 연구에서 와서 진행하려고 했었고요. 사실 퀀텀 닷 소재를 조명에 적용한 것은 우연한 기회에 저희 연구원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부 선생님께서요. 그분의 세미나에서 그 광변환 소재인 신소재 퀀텀 닷을 알게 되었고, 이제 원래 이 소재는 디스플레이 쪽에 많이 응용이 되던 소재거든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색순도 향상, 선명도 향상 쪽에 적용합니다. 근데 조명 쪽에서는 이게 다르게 스펙트럼을 태양광에 맞추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목적으로 저희가 이 퀀텀 닷을 조명에 적용해보자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조명에서 광을 변환시킨다는 것은 형광체라는 게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것을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이 형광체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일정한 파장의 빛을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LED가 그 태양광에 가까운 것을 못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저희가 그때 그 당시에는 퀀텀 닷이 파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조명에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없는 파장을 만들어서 이 조명에 적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연광에 가까운 조명, 태양광에 가까운 조명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퀀텀 닷이라는 소재의 문제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확신이다 보다는 뭐 실패하더라도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소재의 장점만 봤다고 말씀드렸지만 뒷면에는 그 약점도 많이 있거든요. 이 소재의 약점이라 하면은 공기나 수분 이런 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광을 빛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에 이것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이것을 저희들이 분말로 만들면서 그 부분을 해결했다고 이해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3, 4년 걸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분말을 만들 때 저희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저희들 퀀텀 닷 이외에 다른 부분의 레진이나 이런 거를 혼합을 해서 분말을 만드는데 이 조합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기술 개발에 그 많은 애로장이었죠. 저희가 합성을 하면은 합성은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액체 상태로 합성을 하거든요. 용액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간재로 만들기 위해서 필름을 만들거나 렌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 펠렛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용액으로 컨트롤하는 것보다 이 합성인 소재를 분말로 이게 나노 소재이기 때문에 분말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다음 공정이 쉬워집니다. 간단해지고요. 그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그게 어려웠다는 거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퀀텀 닷과 궁합이 잘 맞는, 그 매칭이 되는 소재를 고르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렸죠. 저희가 이 분말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 공정으로 필름을 만들거든요. 이 필름을 만들면 그 필름의 빛을 조사해서 새로운 광이 나옵니다. 이게 광 변환, 광여기 소재이기 때문에 그 새로 만들어진 빛이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빛이 됩니다. 그 빛을 만들어내는 공정에 이 분말을 필름으로 만드는 중간 과정에 분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필름을 만들어서 조명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렌저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조명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조명을 만드는 그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광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 용도의 이제 퀀텀 닷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저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들 그 식물 생장 조명을 만들게 되면 식물은 사실 광합성을 하잖아요. 광합성을 하고 식물 자체의 이제 기능성 성분을 만들어내는데 빛을 이용합니다. 근데 그 빛은 저희가 동일한 에너지를 줘서 전기 에너지를 줘서 많은 빛을 만들어내면 좋잖아요. 이제 그 식물이 맞는 최적화된 빛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고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 부가가치가 높은 고추냉이를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고추냉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고추냉이의 광합성에 맞는 흑광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조명을 저희들이 몇 가지를 만들어서 실제로 저희 연구원에서 실증을 합니다. 좀 보여드릴 건데 실증을 하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는 한 두세 가지를 고르거든요. 이제 이것을 골랐을 때 사실 골라놓으면은 그걸로 끝이면 안 되잖아요. 연구 개발된 결과가. 근데 사실 이것을 실증을 할 수 있는 농가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가에서. 사실 농가에서는 한 해 농사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이 어려웠는데 저희가 조금 있으면 고추냉이 그 실증 사이트를 방문하겠지만 그쪽에서는 사실 2년 전에 철원에서 그 큰 풍수해가 있었는데요. 그때 고추냉이를 다 엎어버렸거든요. 예. 그때 새로 고추냉이를 심으면서 저희 퀀텀 닷 조명도 같이 적용해보자 라고 이제 대표님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 2년 동안 키워야지 이제 고추냉이 같은 경우는 건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조명이 적용되고 난 뒤에 원래 봄에 수확을 처음으로 했는데 한 2년 중에 한 5개월, 6개월 정도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생체중, 그러니까 건경의 생체중이 한 3, 40g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게 한 70g 이상, 많게는 100g, 120g도 나오게 되니까 이 경제적인 가치는 그 농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예, 그런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조명에 적용했을 때요. 사실 저희가 뉴스나 다른 부분으로 조사를 해본 바로는 조명에 퀀텀 닷이라는 소재를 적용한 것은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예, 처음이었고 한 7, 8년 동안 기술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전시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 퀀텀 닷 소재의 조명 적용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 기업들도 이제 저희하고는 독립적으로 좀 기술 개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앞서가 있다고 좀 자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결과를 저희가 이제 식물 실증에서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퀀텀 닷이라는 것을 조명에 적용하는 부분도 선진 스마트팜 기관 기업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가시적인 홍보 효과가 이제 보이는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앞서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큰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바짝 정신 차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로 진행을 했던 것은 고추냉이를 이제 현장에 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보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부러워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요. 이제 저희 철원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 토마토가 유명하고, 그래서 파프리카 토마토 쪽 온실에도 적용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내년부터 실증이 들어가거든요. 그 농가도 섭외해 두었습니다. 추가로 이제 딸기나 이런 제 작물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화작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철원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까지도 저희가 실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어떤 파장이 좋을지 작물별 맞춤형 파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되고 있고요. 아마 그게 되면 저희 강원도 쪽에 먼저 보급을 해서 강원도 농가의 농가 소득에 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팜은 확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연천이나 이쪽에도 오이 등을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농가 쪽하고 농업 쪽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콘돔 닷이라는 소재는 사실 광변한 소재이잖아요. 그래서 영상 진단기기 쪽에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바이오 헬스 쪽도 강하니까 이쪽에 영상 진단, 체외 진단 쪽과 그 다음에 체외 진단 시스템, 기기죠. 그쪽 부분만으로도 응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면 아마 괜찮은 결과를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태백에 탄광내에도 설치를 해뒀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고추냉이를 키우고 있는데, 태백 탄광이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혐오 시설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역 인구 소멸도 있고 해서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방법론적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팜의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고추냉이 같은 경우는 일정한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맞는 작물을 잘 고른다 그러면 저희들이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강원도가 앞서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 설립을 하려고 하는 스마트 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강원도에 있는 유휴 부지, 그리고 폐교 또는 이제 폐막사 있잖아요. 군 부대 이전 때문에 그쪽을 지금
추가로 확보해서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시스템 면역 의학 연구소 김현우 박사님,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저희와 같이 새로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파이팅!